언론 보도에 따르면 PPP 지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앞섰다고 합니다. PPP가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100달러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물가가 비싼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는 살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PPP는 이런 차이를 제거해서 실제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생활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여러가지 지표에서 앞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 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국 3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19위, 일본은 2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지난 2017년 순위를 3년이 지난 2020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발표하는 이유는 여러 나라의 물가 변동률이나 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세부적 수치를 살펴보면 2017년 한국은 41,001달러, 일본은 48,827달러이고 2018년 잠정 수치를 보면 한국은 42,136달러, 일본은 41,364달러입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일본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는 2018년 취업자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취업자 1명이 일본 취업자 1명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뒤에서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 빅3 신용평가에서 모두 일본보다 몇 단계 높은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표에서 보입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고 1989년만 해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 14개사가 일본 기업이었으나 지금은 일본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가전회사를 합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 한 개의 기업보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일본이 대단하다는 교육을 받아왔기에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데 조금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등 얼마나 유명하고 거대한 전자회사가 일본에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소니나 아이와 카세트 하나쯤은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업인 삼성과 LG에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 되어버렸네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30여 년 전으로 기억을 옮겨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최소한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반면 한국은 매일 도심 곳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뉴스만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국민은 이런 한국을 참 시끄러운 나라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흘러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도 마찬가지로 시끄럽다고 비하했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후 70여 년간 자민당 일당 독재입니다. 딱 한 번 민주당이 집권한 기간을 제외하면 일본 국민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바꿔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팬데믹에 대처하는 것만 봐도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한일 간 취업자 1인당 GDP를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9년 동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0년에 4,110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8,3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과정에 말도 많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최저임금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약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의 액수와 상승률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인들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자신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에 순응하는 국민에게 일본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심지어 숨쉬는 것도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경제야말로 가장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일본 정치의 거울입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 여유를 빼앗아 가난한 국민을 양산하고, 가난한 국민은 소비를 하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다시 기업으로 되돌아갑니다. 특히 내수시장의 비중이 우리보다 큰 일본은 타격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내수시장이 크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핑곗거리로 삼는 일본인들은 정작 정치에는 무관심하니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난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없으니 자꾸 국가의 부채는 쌓여서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철도,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은 산업이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국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재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서점에 특정 국가를 상대로 혐오 서적 코너가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합니다. 이제는 그 비정상이 일상화가 되어 자신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난징 대학사 사건 당시 일본군 장교 2명이 사람 목을 누가 더 많이 베는가 시합하는 것을 당시 일본 신문들이 생중계했고, 그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켜봤던 당시의 일본인들처럼 지금은 한국이란 나라를 혐오하는 서적을 출간하고 그 책을 일본인들이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문구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치 권력입니다. 그렇게 보면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는 120m 높이 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블린 스파이어라는 것인데요. 이 첨탑은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1인당 GDP에서 앞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에 세운 기념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를 넘어선 국가는 아일랜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중대한 사실에 대해 조용하기만 합니다. 뭐 좋습니다. 팬데믹도 있고 하니 이해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을 스승처럼 숭배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일본 찬양을 교육받고 자란 50대인 제 눈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예전의 일본이 아닌 것이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실 있고 강해져만 갑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더욱더 기분 좋은 놀람을 경험하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